네, 월요일 아침 선택 오늘의 종목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시장 특징과 흐름부터 정리해 봐야겠죠?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은 역사적 네. 신고 지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우가 2.6% 올랐고 S&P 500이 1.23%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1.5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상대적으로 성장주와 나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이 나타난 것은 소위 지금 이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랠리, 그래서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베팅한다는 리플레이션 랠리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가 많은 섹터에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파월 의장이 이제 일부 자산에 거품이 있었다, 또는 옐런의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백신 특허 면제 또는 일시 유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럼으로써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는 1.57% 상승을 하고 코스닥 0.52%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공매도 부분 재개 시작한 첫 주입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뭐 월요일 날 이제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마치 안 될 것처럼 보였고, 또 끝나고 나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뭐 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우리가 이제 시황을 좀 보면 안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공매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것은 코스닥에 이제 공매도 종목들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국내 기관에서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공매도와 함께 일부 종목에 매도를 한 부분이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약세 요인과 함께 또 공매도 영향 계속해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과 이벤트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4월 말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제 공매도 부분 제기가 수급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은 이제 11일 날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출입 종목이나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서 프로그램 거래가 이번 주에는 시장에 수급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SKIT가 상장을 하죠. 그럼 이제 수급적 영향을 좀 받습니다. 지수 영향을 받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펀더멘탈 부분보다도 수급적 요인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미국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고 13일 날은 P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보면은요, 지난주에 지금 뭐 모든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전문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 쇼크 요 내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심플하게 말씀 좀 드리면 시장 예상과 엄청나게 지금 낮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시장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에서 1.4% 빠졌다 곧바로 원위치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것은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보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고용 지표하고 또 한 가지 두 축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CPI죠. 이 네. CPI가 지난 3월에 YOY로 2.6%, 근원 CPI는 1.6%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예상이 YOY로 3.6%, 근원 CPI는 2%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지난주에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처럼 너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또 국제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또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시장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 시장을 판단할 때는 미국의 CPI와 PPI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볼 때는 수급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간 시장 전망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뭔가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시장, 이번 주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타이틀을 아까 처음에 네네. 지표로 볼 때는 성장하고 있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갖는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구리 선물이 13% 올랐다고 해요. 옥수 선물이 8.6% 오르고 네. 국제 밀 가격도 8년 내 최고치라고 그러고 아까 어떤 분이 방송 나올 때 보니까 소금 가격도 그렇게 오른다고 하면서요. 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자산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리를 먼저 볼게요. 구리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는 중에 예를 들어서 그 각도가 우리 그 갠의 각도를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각도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 속에서 올해 들어서 이게 너무 가파르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각도가 가파르게 오르면은 이제 불안해하거든요. 시장은 수급전 요인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너무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저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파월 의장도 옐런 장관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조금 먼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당장의 일주일 시황을 보고 당장의 오늘 거래를 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거나 할 때 투자 전략을 짤 때는 분명히 그것을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짧게 이번 주의 시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네. 주에 본다면 이것이 당장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렇게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지만 상승이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의 상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데에 대고 계속 이제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기보다는 올라가면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두면서 거래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은 주 초보다는 주 후반 들어서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이 공매도 재개라는 이벤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 있는 상단으로 우리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황은 좀 그렇게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요. 섹터나 종목별로 시장이 차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최근에 강세 업종 순위별로 보니까 철강금속이 가장 셌고요. 그다음은 은행, 그다음에 운수창고, 그다음에 건설 순이었고요. 약세를 보면은요 코스닥 150이 가장 약했어요. 이건 공매도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의료 종목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세 테마를 보면은 음식료, 섬유의복, 건설, 금융, 그리고 MCU, 그리고 건설 기자재 이런 순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소위 말하는 성장주에도 딱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는 소위 가치주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의 패션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과 테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워낙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쪽에 좀 강세를 이뤄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무난하게 또 이번 주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은 성장이냐 뭐 가치냐 경기민이냐 이런 논란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나 의료 종목이 좀 성장주 쪽이 약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강한 것은 분명히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 스타일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게 바뀌면 또 한쪽은 또 소외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냐면 소비재 쪽으로 좀 변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재 쪽에서 그 소비를 하고 있는데 소비의 원재료가 들어가는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소재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에서도 소재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LG하우시스와 코오롱인더 정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LG하우시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 자재이고요. 그렇죠. 코오롱인더는 복합 소재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소비를 이끌어내는 최종 단계의 원자재에 들어가는 그런 쪽의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팁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 중에 전략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소외돼 버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소외되기보다는 그 양쪽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쪽의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장의 변화가 지금은 성장주나 가치주나에서 소비를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런 이제 스타일을 좀 쫓아가는 그런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소비재 중심으로 살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